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당한 경우에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돼가지고 2억 정도를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8,8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가 이제 경추, 목뼈부터 해서 목뼈는 7번까지 있어요. 경추 1, 2, 3, 4, 5, 6, 7. 그리고 그 다음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그리고 요추 1, 2, 3, 4, 5 해서 이렇게 경추, 흉추, 요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은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기 쉬운 부위가 요추입니다. 배어부라고 해서 흉추 11, 12, 요추 1, 2번 이렇게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그 구간. 그 구간에서 우리가 척추가 후만에서 전만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가 충격을 받았을 때 골절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척추는 근데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많이 손상이 되냐면 이 수직력을 받았을 때 많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버스 승객인데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쿵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충격으로도 골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전복된다든지 이렇게 뼈가 수직력을 받게 될 때 척추가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찌그러지는 압박골절 형태로 많이 골절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찌그러진 척추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찌그러진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오랫동안 남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이 장애로 인한 금액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 어떠한 항목들을 손해배상 받아야 될까요? 이 손해배상 받는 게 민사합이죠. 이 민사합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손해배상 받는 건데 자동차 보험약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는요, 크게 부상과 후유장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부상 같은 경우에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적극 손해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됩니다. 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받는 돈이 아니죠.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납부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구분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위자료 같은 경우에 1급 부상인 경우에 200만 원, 14급 부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휴업 손해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을 못하니까 휴업에 감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85%를 지급받습니다. 간병비의 경우에 입원 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해 1급, 2급인 경우 최대 60일, 상해 3급, 4급인 경우에 최대 30일, 그리고 상해 5급인 경우에는 15일을 인정합니다. 이 간병비는요, 실제 지출한 간병비가 아니라 도시일용임금으로 적용되게 되고요. 지금 기준으로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손해배상금. 이 항목은 식대와 통원치료 하루에 8,000원씩 계산이 되는데 식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했을 때 4,030원씩 계산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통원치료하는 경우 1일에 8,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일간 통원치료를 했다 그랬을 때 30일 곱하기 8,000원 해서 24만 원이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유장애 부분입니다. 후유장애 부분은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있는데 위자료는 최대 8천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상실수익액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장애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장애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 골절된 경우에는요,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척추를 고정하는 유압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장애로 인정이 되고요. 수술을 안 한 경우에는 한시장애로 평가를 합니다. 척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척추는 경추, 흉추부, 흉요추부, 요추부가 이렇게 다릅니다. 경추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 27%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흉추 1번부터 흉추 10번까지 흉추부라고 하거든요.
이 흉추부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27%. 그리고 흉추 11, 12, 그리고 요추 1, 2번까지 배요부라고 합니다. 흉요추부, 배요부라고 하는데 이 부위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가장 높아요. 32%.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추 3, 4, 5, 요추부라고 합니다. 이 요추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29%가 적용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요추 1번 골절 부상을 입고요. 흉추 12번, 요추 1번, 요추 2번 이렇게 고정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분이 나이가 45세였고요. 월 소득이 400만 원이고 무과실인 사건에서 이 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45세니까 65세까지 20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240개월. 이 240개월에 대한 라이프 니츠 계수가 151.5253. 151.5253이거든요. 그래서 400만 곱하기 32% 곱하기 151.5253 해서 1억 9,3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을 추가해가지고 2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이제 합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갖고 보험사가 처음에 피해자한테 제시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8,800만 원이라는 거죠.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겠죠. 왜냐? 그 8,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이때 장애 부분을 32%가 아니라 절반 정도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손해평가,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 다 본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제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척추 골절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과 실제 내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고요. 만약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된 분이 계신다면 위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